알리 샴컨이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에 대해 13개의 복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보복 선언에 백악관이 철통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등 주요 도시도 경계를 강화하고 검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권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정부기관들이 센서스국과 비시민권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직능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팁 크레딧 폐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업주가 받는 급여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러싱 타운홀에서 새해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이 연일 미국의 자국군부 실세 제거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알리 샴컨이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해 13개의 복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래 기자입니다. 파르스 뉴스와 알자리라 등에 따르면 샴컨이 총장은 오늘 테헤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군의 이란 혁명 수비대 크두스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공습에 복수하기 위해 13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샴컨이 총장은 미국은 안보회의에서 현재까지 13개의 복수 시나리오가 논의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장 약한 시나리오를 합의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면 미국의 역사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날 이란 남동부 케르만에서 거행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복수를 할 것이다. 거칠고 강력하며 단호한 복수를 해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순교한 솔레이마니가 살아있을 적보다 더욱 강해졌고 미국을 향한 증오의 씨앗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뿌려졌다며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복수를 이행할 강력한 결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지지하는 곳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그곳이 어딘지 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이날 미군과 미 국방부를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군, 정보, 재정, 기술, 병참을 포함한 이들 군을 지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테러 행위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이란이 피해 보복을 선언하자 백악관도 철통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등 주요 도시도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검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경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보안 경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고 방문 차량과 방문객에 대한 검문 검색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모든 경호 대상자 주변의 위협 환경을 평가하고 있으며 실패율 제로의 굳건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경호 태세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경호원들이 백악관 경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 탑승자가 혼자인지 아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확인하고 평상시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경호견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도 테러 대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일부터 주요 장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뉴욕시가 미국 제1의 테러 대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계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 더무쉐이 국장은 뉴욕시경은 지속적인 감시와 뉴요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경찰 인력의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MTA 전철 가방 검사나 터널 교량에서의 차량 검문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치러지는 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 질문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내놨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권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각 정부기관들이 센서스국과 비시민권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PR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7일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세관 국경보호국, 센서스국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보호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973년부터 각 지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센서스국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은 비시민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소셜시큐리티 번호, 외국인 번호 등을 센서스국에 제공합니다. 국경보호국은 또 미 방문객들의 여행 기록 및 오버스테이 여부 등도 센서스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센서스국은 이에 더해 현재 연방 여성폭력방지법으로 금지된 인신매매 피해자와 범죄 피해로 인한 특별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 난민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서스국은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의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대략적인 숫자를 추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직능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팁 크레딧 폐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모임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받는 급여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직원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네일업소와 미용업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팁을 바탕으로 전체 급여를 책정하는 소위 팁 크레딧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직능별 한인업계 업주들은 직원들의 급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업계 또한 통상적으로 뉴욕에서 특정 법안이 시행되면 몇 년 후에는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고 발효됐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 팁 업소에서는 오는 6월 30일부터 기존의 2분의 1만 팁 크레딧이 인정되고 팁이 $2 25센트에서 $3 64센트일 경우 최저임금이 $13 85센트, 팁이 $3 65센트 이상일 경우 $13 15센트로 인상됩니다. 12월 31일부터는 아예 팁 크레딧이 완전 폐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팁에 상관없이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급여 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업계는 팁 크레딧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5일 긴급 모임을 개최하고 팁 크레딧 폐지 법안이 올해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문을 닫는 업소가 여럿 나올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은 팁 크레딧 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트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러싱 타운홀에서 새해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발표했습니다. 음악과 무용, 전시회 등 상반기에만 80여 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었는데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임동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퀸즈 지역 글로벌 문화센터인 플러싱 타운홀이 새해에도 풍성하고 다양한 다국적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 플러싱 타운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드 뮤직, 재즈,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한국, 중국, 멕시코, 아프리카 등 다국적 공연 80여 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타운홀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 사는 플러싱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인종의 문화 공연과 노인, 학생, 전 연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올 설날에는 한국 작가와 아시안 작가들이 함께 선보이는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2월 9일에는 한국 전통 미나 배우기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며 2월 21일에는 한인 최초 라틴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시타체와 퍼커션 연주자 김지혜로 이뤄진 그룹 사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5월 22일에는 한국 컨템포러리 뮤직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신노이 그룹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국 문화 중심이 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주위 분들 같이 데리고 와서 이런 좋은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까운 한국 커뮤니티에서 가까운 이런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가 있으니까요. 굳이 한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문화를 더 배우시기 위해서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오실 수도 좋고. 이번 타운홀 봄 문화 공연은 오는 6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과 티켓 예매는 타운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랜드 안정법이 새로 발효된 후 강제 퇴거율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빈곤층 세입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도 이 강제 퇴거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전 렌트 안정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지난해 6월 15일을 앞두고 뉴욕시에서 임대계약 시 보증금을 1개월치 렌트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렌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허용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렌트 안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바로 서명하면서 법안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뤄진 강제 퇴거는 8,951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1,958건보다 18.3%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강제 퇴거를 줄이는데 2017년 발효된 빈곤층 세입자 무료 법률 서비스 조례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의 뉴욕 시민들에게 강제 퇴거와 관련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전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부족해서 시 일부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뉴욕주와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주택 건설이 줄어들 것이라며 미래에 재앙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6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예정됐던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 시간 운행 차량 수가 줄어든다고 발표하면서 통근자들에게는 또다시 지옥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선로를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6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예정된 펜스테이션 엠트랙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운행 차량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엠트랙 대변인에 따르면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 5대, 퇴근 시간대에는 6대가 운행을 취소하거나 우회 운행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에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열차 3대가 애틀랜틱 터미널로 우회 운행하고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한 대는 자메이카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며 다른 한 대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2대 열차가 애틀랜틱 터미널, 한 대는 자메이카역에서 출발하게 되고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차량 한 대는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정차하고 차량 2대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통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일 펜스테이션 남쪽에 위치한 블럭을 인수해서 지하선로 8개를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그 줄이 DMV 오피스 밖까지 이어지고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인 뉴스데이는 6일 롱아일랜드 하포구 지역 오피스가 수많은 운전면허 신청자들로 긴 줄을 이루며 오랜 대기 시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긴 줄은 오피스 밖으로 이어져 길게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그린라이트법 시행 직후 뉴욕 맨하튼과 퀸즈 칼리지 포인트 등 지역 DMV 오피스가 만원 상태를 이루어 조명됐는데 상대적으로 덜 붐비던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웨스트체스터 지역에는 연말연시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주민들과 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로 지역 오피스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라이트법 신청서를 처리해주는 DMV 지역 오피스가 용커스와 피스킬에만 위치해 해당 지역이 더욱 붐비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DMV가 새 법의 도입에 앞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DMV 관계자는 예상대로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며 키오스크와 같은 자원을 늘리고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며 예약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줄을 서 있는 신청자들에게 다른 일정을 예약해주거나 양식을 제공하고 온라인 예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주요 제약회사들이 일제히 약값을 올렸습니다. 새해 가격이 인상된 약품은 250가지가 넘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약값 인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료 분석 업체 3Axis 어드바이저스에 따르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바이오젠 등 주요 제약사들이 새해 첫날인 1일 50개 이상의 약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가격이 인상된 약품은 250가지가 넘습니다. 가격 인상폭은 대부분 10% 미만이며 중간 인상폭은 5%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이 오른 제품에는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인 이블랜스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GSK의 천식 치료제 흡입기 엘립타와 항암제 제줄라, HIV 치료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약회사들의 약값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처방약 가격 인상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어 약값이 비싼 편입니다. 연방정부는 처방 약값 인하를 위해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 일부 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국제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 약값을 협상하도록 한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 현대차가 카쉐어링 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기존의 업체나 택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무기로 카쉐어링 시장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운타운 유니온 전철역 뒤편에 전기차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현대차와 LA시가 합작해 만든 카쉐어링 서비스 모션랩입니다. 현재까진 LA 지역의 주요 4개 역에만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목표는 LA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A시의 주요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100여 대가 투입됩니다. 모션랩은 출발지에 차량을 다시 반납해야 했던 기존 카쉐어링 서비스와 달리 목적지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편도 이용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등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사용 요금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Easy access to it is the best feature of it. You're able to come in and out, whether you're just shopping in downtown, whether you're going from one office to another. It's easy to get in, easy to leave it there. 이번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규모도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능용 항공 이동 수단이나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션랩은 LA시의 주요 전철역과 노상 주차장을 서비스 거점으로 확보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주택 수십여 곳이 LAPD의 불법 하우스 파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유닛의 예약은 모두 취소됐고 일부는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리스팅에 올라왔던 헐리우드 힐스 지역 주택 28곳이 LAPD의 불법 파티 하우스 단속에 적발돼 해당 유닛의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과 업주는 대부분 에어비앤비에서 전면 퇴출당한 가운데 일부 주택은 영업 중단 상태로 LA시 의회의 재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 측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에어비앤비 주택에서 할로윈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면서 만성적인 파티하우스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내 대학 학위를 포함해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한국 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한국 내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2년 말까지 제도가 운영됩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공계 박사라는 점과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 근무 경력,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지패스 이용자 가운데 종이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는 운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브루클린의 한 남성이 우편으로 받는 이지패스 종이 명세서에 연간 $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01년부터 종이 명세서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우편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직접 고속도로에서 뒤집힌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6일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를 지나던 중 차선 반대편에서 사고가 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걸쳐진 배달용 벤 차량을 발견한 후 경찰이나 응급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차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의 경호원들과 함께 차량 속에 갇힌 운전자의 안전벨트를 끊고 차량에서 꺼내 이후 도착한 구급차로 인도했고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이 뉴욕시가 발행한 주차 플래카드 남용과 가짜 플래카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주차 플래카드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서 사용할 경우 차량의 번호판 정보와 사진, 플래카드 번호 등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주차를 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주차 플래카드 남용과 관련된 벌금 티켓과 불법 주차 벌금 티켓 등이 발급됩니다. 또 불법 카피나 도용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고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